자,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엘스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11월 5일 금요일이고요. 영상에 앞서 위 링크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VVIP반에 입장시켜드리고 있고, 신청하셔서 이렇게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그에 대한 또 분석, 트레이딩 전략으로 돈도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요즘 NFT와 관련된 이슈와 재료가 시세의 연속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비트 기준 NFT 사왕 또는 4대장 이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제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엔진, 엑스 인피니티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이고, 이 코인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서 리뷰해 볼게요. 네, 일단은 요즘에 보면은 엑스 인피니티가 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왜 눈에 거슬리냐? 아무래도 네, 계속 폭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코인을 제일 처음에 본 게 이제 3,000원에서 5,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20만 원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가 이제 정보란에서 이제 포켓몬으로 이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참 어렵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코인이 되었어요. 네, 시가총액은 무려 11조 원에 육박한 코인이 되었고요. 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참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언제였냐면은 자, 일봉상에서 이날이 언제였냐면 9월달? 얘가 결국에 이렇게 가다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많이 보는 게 20선이나 아니면 30선 정도를 많이 보는데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진짜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죠. 예,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쓰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구간을 돌파해야 결국에는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점을 아마 찾아야 된다. 근데 워낙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여줄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을 좀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1시간 차트나 15분 차트에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15분 차트는 현재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단기적인 어떤 채널적인 부분들, 여기를 지금 돌파를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게 워낙 급등한 걸 너무 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샌드박스라는 코인 요즘에 좀 거래 대금도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도 워낙마켓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한 1, 2등을 계속해서 다투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코인이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럴랜드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의 고래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손정희 회장님의 소프트뱅크 이제 비전 펀드가 또 1,0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슈를 좀 간과했던 게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샌드박스가 거의 한 2조에서 3조 정도가 되는 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0억 가지고 되겠어 이슈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크게 안 봤었어요, 이 이슈 자체를. 근데 비전 펀드가 코인 관련해서는 최초의 투자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어떤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 더 많은 투자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최초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한 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최초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서든 세계 최초, 국내 최초든 그런 거는 굉장히 그런 단발성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샌드박스를 좀 시세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최근에 여기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서도 얘가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이렇게 있고 트렌드는 한 이 정도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트렌드를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BTC 마켓으로도 만약에 오늘 이번 주 종가를 이 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샌드박스는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그렇게 막 부담이 되는 될 정도는 아니고 금액 자체도 3,200원대, 3,050, 3,200원대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탄력을 한번 보여줄 때는 좀 멋있는 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조정을 안 주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지지받고 가네요. 네, 이런 데를 장대 양봉을 돌파하고 뭐 4시간 차트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거래대금은 따로 안 봤는데 볼륨을 한번 볼까요? 어, 한 이 정도 라인만 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세 군데의 지지 라인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3,200원대 그다음에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2,400원대 1,740원대 이렇게 세 군데의 지지 레벨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 지지 레벨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대응할 만한 종목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 그다음에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네, 뭐 한 3,000원 정도 되고요. 한 2,300원에서 2,400원대 되는 것 같고 한 1,700원대 네, 이런 데가 지지 레벨이 탄탄하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벨들을 활용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뭐 매일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 레벨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레벨에서 아니면은 이 레벨은 깨졌죠. 예, 최근에 지지받았던 레벨 이 꼬리 매물대 여기가 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가지고 눈여겨보겠다라고 여태 말씀드렸었잖아요. 여태 말씀드렸었고 실제 반등도 잘 보여줬고 여기서도 또 반등을 보여줬는데 약간 추세 이탈에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반응한 것 같고 저라면은 좀 이 정도 한 2,600원대에서 뭐 한 2,800원대 정도는 내려와 주면은 뭔가 좀 트레이딩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얘가 또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약간 가격 방어도 잘 해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아이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 이평들은 만약에 얘네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이 이평을 따라가잖아요. 예, 이때 조금 한번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이평과 만났을 때 한번 트레이딩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예, 충분히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좋은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는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임 내 화폐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이런 NFT 재화의 뭐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켜보고 있고 시가총액은 뭐 비슷하네요. 네, 샌드박스랑 3조 원 정도 되고 있고 보시면은 일단 차트를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얘도 강하죠. 네, 얘도 강합니다. 진짜 강하고 사실 이제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봉상 보면 약간 쌍바닥에 대한 흐름도 좀 관찰이 되고 있죠. 근데 조금만 더 관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일봉상 이제 제가 이평을 볼 때도 있고 어떤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 뭐 어쩔 때는 뭐 매물대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얘는 트렌드가 좀 있어요. 보면 이 정도의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좀 저항대예요. 뭐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보이시죠? 이게 좀 정확하게 여기 체크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트렌드를 절대 저는 무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줬었고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고가 트렌드인데 여기를 좀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뒤에 거래를 참여하면 어떨까? 아니면은
조정을 받다가 이런 주요 지지 레벨 있죠? 예, 주요 지지 레벨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위에서 고가에서 좀 놀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돌파해주게 되면은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깃발 패턴이라고 하죠. 예, 플래그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항인데 확실하게 돌파되고 나서 봐도 절대 늦지 않는다. 아니면 조정받았을 때 본다든지 그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시간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4시간 차트에서는 30일선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고 고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세 번 정도 지금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죠. 예, 근데 네 번째 이게 저항 테스트를 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번째에서도 돌파 못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밑에서 이제 잡았던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 변동성에는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차라리 트레이딩 할 거면은 그냥 돌파된 다음에 사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주말에 뭔가 좀 이슈가 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